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밌는 콜라주 스타일의 예제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쓰는 포토샵 AI 챕터 3의 1번 예제이고요. 지금 도서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사용해서 소스 파일에는 없는 이 손까지 만들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예제 파일은 아래 더보기란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방법으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명령을 하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드는 것과 여러분이 실습하시는 이미지가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책 앞쪽에 현 시점에서 파이어플라이의 사용 방법과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 부분 같이 참고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포토샵 2024 버전을 설치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파일을 열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열기 버튼, 오픈을 클릭하시거나 파일의 열기 버튼을 클릭하셔도 돼요. 혹은 사진을 바로 열 거기 때문에 옆에 파인더 창, 윈도우는 파일 탐색기 창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바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열어주셔도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1 JPG 파일을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잘 열렸죠. 작업하기 편하게 각자 확대 축소를 살짝 해주시면 돼요. 저는 살짝 이렇게 축소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우선 하늘만큼만 선택해서 주황색 계열로 채우기 위해서 메뉴 중에 셀렉트, 선택에 들어가서 스카이, 하늘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포토샵이 알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늘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줄 거고요. 레이어 패널 아래에 있는 네 번째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 첫 번째 메뉴 중에 단색, 솔리드 컬러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단색깔을 입력할 건데 저랑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샵 뒤에 있는 숫자를 FFB243으로 입력해서 주황색 계열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확인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방금 선택했던 그 부분만 레이어 마스크가 흰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들어가면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주황색이 잘 보이고 있는 거죠. 마스크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쓰는 포토샵 CC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섬의 이 부분을 절벽을 따라서 케이크 조각 모양으로 잘라내볼 거예요. 도구 중에 라소 툴, 올가미 도구를 우클릭해 주시고 세 번째 있는 자석 올가미 도구, 마그네틱 라소 툴을 클릭해 줄게요. 자, 여기를 따라서 선택하기 위해서 확대를 살짝 해줄게요. 이렇게 확대를 살짝 해주시고, 자, 여기 밑에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점은 한번 딱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는 마우스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자석처럼 이렇게 딱딱딱 달라붙으면서 경계선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점이 잘못됐다 한다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점을 이렇게 하나씩 삭제하실 수도 있고, 클릭해가지고 정확한 점을 내가 직접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클릭하거나 혹은 마우스를 따라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ESC를 누르면 아예 취소가 되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실 분들은 ESC 누르셔도 돼요. 자, 왼쪽에 있는 절벽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평지 위쪽을 일직선으로 칠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있는 이 점 있죠? 이 마지막 클릭된 점을 Alt 누른 상태로, 맥은 옵션을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 갑자기 툴이 바뀌었죠.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바뀌었어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직선형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쭉 옮겨서 옆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럼 직선으로 됐죠? 한 번 더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같은 점을 Alt 클릭, 맥은 옵션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다시 옮겨서 이쪽 부분에 클릭해서 직선을 완료해 줄게요. 나머지는 또 이 절벽을 따라서 선택을 할 거라 클릭이나 혹은 마우스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은 저랑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이 자르고 싶은 모양대로 따라서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밑에까지 갔고요.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마우스를 옮겨가면서 선택을 똑같이 해주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딜리트 눌러서 다시 클릭이나 마우스 옮겨가지고 이렇게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하고 마우스를 첫 번째 점에 다시 딱 오버하면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표시가 될 거예요. 클릭해서 선택을 완료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배경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G, 맥은 커맨드 쉬프트 G를 눌러서 분리를 해줄게요. 자, 그럼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해보면 레이어 1에는 방금 선택됐던 이 부분만 남아있고요.
배경,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는 이 부분이 흰색으로 남아있어요. 배경에 남아있는 이 색깔은 여기 뒤에 있는 배경색으로 남아있는데요. 어차피 이따가 이 부분을 다른 생성형으로 채울 거기 때문에 저랑 다른 색깔이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눈을 다시 켜주시고 레이어 1 이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조각 앞면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자, 이제 조각 옆면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는 컨트롤 누른 채로, 맥은 커맨드 누른 채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잠깐 이렇게 옮겨 놓고요. 이 레이어 하나만 보기 위해서 조각 앞면 레이어의 눈을 Alt, 맥은 옵션 누른 채로 클릭해서 나머지는 꺼줄게요. Alt가 혼자, 홀로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Alt 눈을 클릭하면 이 레이어 빼고 나머지는 모두 눈이 꺼져요. 이 상태로 새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서 위에 비어있는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옆면을 브러쉬로 그리기 위해서 도구 중에 브러쉬 도구를 우클릭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네 번째 혼합 브러쉬 도구 믹서 브러쉬 툴을 클릭해 줄게요. 자, 이 믹서 브러쉬 툴은요, 현재 있는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수채화 혹은 유화처럼 번지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에 옵션 바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을 건데 저는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다른 걸로 세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이 꺽쇠를 클릭해서 클린 브러쉬, 브러쉬 정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이 버튼을 클릭해서 맨 밑에 있는 Very Wet Heavy Mix 한글판은 매우 축축함, 두껍게 혼합으로 설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Sample All Layers 한글판은 모든 레이어 샘플링이라는 메뉴가 있을 건데 현재 있는 이 레이어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레이어를 다 샘플링해서 번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브러쉬 종류를 클릭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제너럴 브러쉬, 한글판은 일반 브러쉬에 꺽쇠를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하드 라운드, 선명한 원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크기는 대괄호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데 이 조각 앞면 세로 길이의 한 절반 정도 혹은 그것보다 조금 못되게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 조각의 윗부분을 클릭하고요. Shift 누른 상태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번져요. 이게 혼합 브러쉬 도구예요. 밑에 부분도 똑같이 해줄게요.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쭉 드래그. 여기도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쭉 드래그해서 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 다 채워질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살짝 줄여서 이 부분도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해줄게요. 자,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다른 레이어들도 눈을 켜서 모두 보이게 해주시고요. 방금 만든 레이어 1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조각 옆면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순서는 조각 옆면이 조각 앞면보다 더 밑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썼던 자석 올가미 도구 마그네틱 라소 툴을 우클릭해 주시고 폴리고널 라소 툴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바꿔줄게요. 조각 옆면에서 이 오른쪽의 일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윗부분을 한번 클릭, 밑에 부분 한번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는 클릭해서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게 그리고 첫 번째 점에 마우스를 딱 오버해서 마우스 아래에 동그라미 나오면 클릭해가지고 선택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면의 모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배경이랑 이 조각 앞면이랑 색깔이 똑같아서 이 앞면이 확 눈에 띄지가 않죠. 그래서 조각 앞면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생동감 있게 채도를 살짝 올려줄 거예요. 이미지 메뉴에 조정, 어드저스먼트 들어오시고 바이브런스, 활기 메뉴를 클릭해 줄게요. 첫 번째는 활기라는 숫자만 오른쪽으로 쭉 올려서 100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채도는 너무 쨍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활기만 100으로 올려볼게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번엔 조각 옆면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얘는 옆으로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두워야 자연스럽겠죠. 이번에는 이미지, 조정, 어드저스먼트 여기에 레벨을 클릭해 줄게요. 여기 있는 창에서 가운데 있는 이 회색 화살표 얘가 전체 밝기를 조정하는 건데요. 이걸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살짝 어둡게 해주시면 돼요. 저랑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숫자를 0.49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배경도 살짝 어둡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각 앞면이 확실히 눈에 띌 수 있게 지금 보정을 각각 해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배경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이미지, 조정, 레벨 클릭해서 이번에도 가운데 있는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해주세요. 저는 0.5로 입력해 볼게요.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배경의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분리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 조각 옆면 레이어가 이 오른쪽, 이 배경 아래 들어갈 수 있게 순서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축소해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도구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인 상태예요. 레이어 패널에 조각 앞면과 조각 옆면 레이어는 눈을 클릭해서 꺼주시고 배경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잘라낼 부분을 생각하면서 클릭해서 경계선을 잡아주세요. 여기는 아까처럼 디테일하게 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조각 옆면 레이어가 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 부분도 우선은 대충 잡아줄게요. 여기 모서리는 정확하게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 부분이 포함되게 그냥 아무렇게나 클릭하고 첫 번째 점 클릭해서 선택 완료해 주셨으면 여기에서 흰색 부분은 제외를 할 거예요. 왜냐면 흰색인 이 부분이 같이 분리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도구 중에 개체 선택 도구 우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있는 빠른 선택 도구 퀵 셀렉션 툴을 클릭해 줄게요. 위에 있는 옵션 바에 이 세 번째 버튼 제외하는 걸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크기를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충분히 끼워주시고 흰색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한 번에 깔끔하게 빠졌죠? 자,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해 줄게요. 아까는 컨트롤 쉬프트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분리를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복제가 됐기 때문에 레이어 1에는 이만큼만 남아있고요. 배경은 똑같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굳이 분리를 안 해줬어요. 분리를 하면 이 사이에 살짝 한 1픽셀 정도 경계선이 생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복제해준 거고요. 레이어 순서를 드래그해서 조각 앞면보다 위에 배치해주시고 나머지 다시 눈을 켜서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새로 생긴 레이어 1 이름을 더블 클릭해주시고 오른쪽 배경이라고 입력해줄게요. 레이어 이름은 바로바로 바꿔서 관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열어볼 건데요. 파일의 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파일 탭에 오른쪽에 놔주시면 새 파일로 이렇게 열리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만 눕기를 따기 위해서 도구 중에 빠른 선택 도구 우클릭해 주시고 개체 선택 도구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클릭해 줄게요. 마우스를 이 부분에 딱 오버하면 잘 인식이 될 거예요. 바로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이 다 됐으면 컨트롤 C, 맥은 커맨드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이 파일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탭에 있는 X를 클릭해서 그냥 꺼주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고요. 한 번 더 컨트롤 V를 눌러줄게요. 하나는 그림자, 하나는 진짜 나이프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하나는 나이프, 하나는 그림자로 바꿔줄게요. 자, 두 개 레이어를 컨트롤 클릭해서 같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살짝 줄이고요.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위치도 조정하고 회전값도 조정해서 거의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우선 놔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 조각 부분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크기 이렇게 봐가면서 대략 한 이 정도로 조정해 볼게요. 우선 엔터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요. 얘를 세로로 살짝 줄일 거예요. 왜냐면 얘가 바로 위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폭이 넓죠. 근데 지금 이 배경에 있는 구도는 살짝 사선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좁게 보여야 돼요.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이번에 위아래를 줄일 건데 여기 있는 이 점을 그냥 드래그하면 크기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쉬프트 눌러서 비율을 깨줄 거예요. 살짝 세로로 이렇게 작게 해주시고 위치도 어느 정도 한 이 정도로 맞춰주세요. 엔터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드래그해서 순서는 배경 레이어 바로 위에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자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냥 검정색이 돼야 되죠. 지금은 그냥 나이프처럼 생겼잖아요. 검정색으로 쉽게 바꾸는 방법은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휴 세츄레이션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라이트니스, 밝기를 그냥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미지가 아예 검정색이 됐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잘 바뀐 거 보이죠? 자, 이번에는 나이프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 얘를 왜곡을 시킬 거예요. 메뉴 중에 편집에 들어가시면 퍼펫 워, 한글판은 퍼펫 뒤틀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건 인물의 포즈를 바꿀 때도 쓸 수 있는 메뉴인데요. 지금처럼 사물을 왜곡할 때도 종종 쓸 수가 있거든요.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가서 잘 보이게 해주시고 저희는 이 목 부분이 이렇게 꺾이는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가운데를 따라서 점을 몇 개 만들어 줄게요. 자, 우선은 대충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꺾일 부분도 하나 만들어 주고 나머지도 가운데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척추가 생길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클릭 앤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왜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왜곡하고 여기도 각각 이렇게 왜곡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왜곡을 했을 때 나머지가 너무 많이 움직인다 하시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도 고정핀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부분은 왜곡이 안 되게 하려고 고정핀을 만든 거고요. 이 부분은 왜곡이 되게 하려고 핀을 만든 거예요. 핀을 클릭해 주시면 파란색으로 활성화 되잖아요. 필요 없는 핀은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왜곡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옮기기만 해도 되는데요. 혹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핀을 클릭하고 Alt, 맥은 옵션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주변에 가져다 댔을 때 회전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위에 보시면 회전하는 각도가 써 있거든요. 얘로 수정해도 되지만 Alt 누른 상태로 회전을 이렇게 바로 해도 돼요. 이렇게 회전하면 왜곡이 이 점을 기준으로 되는 게 보이죠? 여기도 클릭하고 Alt 누른 상태로 회전해서 각자 적당한 정도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메쉬 형태 있죠? 이 그물망 형태를 보기 싫으시면 위에 있는 쇼 메쉬 표시를 체크 해제해서 원본 이미지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조정 다 했으면 엔터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그림자랑 나이프가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그림자 레이어를 클릭하고 컨트롤, 맥은 커맨드 누른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밑으로 좀 내려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있는 불투명도는 80%로 살짝 낮춰주시면 되고요. 그림자가 너무 경계선이 또렷하기 때문에 살짝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메뉴 중에 필터, 블러, 한글판은 흐림 효과예요.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흐림 효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숫자 반경을 50픽셀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그림자가 생성됐고요. 확인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 지금 그림상 나이프 위에 이 케이크 조각이 있는 상태인데 이 조각에 그림자가 없어가지고 얘를 직접 그려줄 거예요. 나이프 레이어를 클릭하고 새 레이어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위에 새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도구 중에 아까 썼던 혼합 브러쉬 도구를 우클릭해 주시고 브러쉬 도구로 바꿔줄게요. 브러쉬 모양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제너럴 브러쉬 중에서 소프트 라운드 일반 브러쉬의 부드러운 원을 클릭해 주시고요. 윗부분 아무데나 클릭해서 창은 꺼주실 수 있고 마우스 크기는 단축키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충분히 크게 해주시면 돼요. 정경색을 클릭해 주시고 완벽한 검은색인 6개를 입력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칠하면 그냥 검정색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불투명도를 30%로 낮춰서 여러 번 칠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생성을 하나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 크기를 조금 더 줄여주시고 조금 더 좁은 부위를 여러 번 클릭 앤 드래그해서 가까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자를 완성했고요. 레이어 1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조각 그림자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를게요. 자, 그런데 이 조각 그림자가 지금 나이프 바깥쪽까지 어두워지게 된 거잖아요. 얘를 눈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 이렇게 바깥쪽까지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조각 그림자와 나이프 사이에 이 부분을 Alt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주세요. 클리핑 마스크는 밑에 있는 레이어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이프 바깥쪽은 더 어두워지지 않고 있어요.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해보시면 그쵸? 나이프 안쪽에만 그림자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조각 앞면 부분, 여기 밑에 부분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각 앞면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 새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아까랑 비슷하게 마우스 크기를 조정해서 이 밑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어둡게 칠해 주시면 돼요. 특히 밝은 이런 부분들은 마우스 조금 더 줄여가지고 여러 번 클릭 앤 드래그 하면 더 어두워질 거예요. 이번에도 레이어 1 이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얘는 앞면 음영이라고 바꿔줄게요. 마찬가지로 Alt 누른 상태로 두 레이어 사이를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주면 이번에도 이 앞면 음영은 조각 앞면 안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조각 옆면에 이 밝은 부분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조각 옆면 레이어는 어차피 면적이 넓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레이어 위에다가 바로 칠하셔도 되는데요. 이 상태로 그냥 칠하면 이 바깥 부분까지 어두워지기 때문에 컨트롤 누른 상태로 조각 옆면에 썸네일을 클릭해 주시고 이 레이어 안쪽만 이렇게 칠하는 방법도 있어요.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해 줄게요. 혹시 수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우개 도구를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우개 도구를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원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불투명도를 30% 미만으로 더 낮춰주시고 마우스 크기 조정을 해서 그림자 레이어 클릭한 다음에 지울 부분 조금씩 클릭해가지고 살짝 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각자 적당한 정도를 찾아주시면 돼요. 컨트롤 드래그하면 이동도 할 수 있고요. 저도 각각의 레이어를 살짝 컨트롤 드래그해서 위치를 다시 조금 더 맞춰볼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흰색으로 비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생성형 AI로 채워줄 거예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밑에 흰색이 보이는 부분을 좀 충분히 넓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생성을 해버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레이어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산 이미지가 추가로 생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바다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조각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밑에는 바다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 배경 레이어의 눈을 Alt 클릭해서 배경만 보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레이어도 배경 레이어를 클릭해주세요. 그래야 이 레이어 바로 위에 새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밑에 있는 상황별 작업 표시줄 바에 Generative Fill 생성형 채우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로 그냥 바로 Generate 생성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AI가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해 줄 거예요. 옆에 있는 속성 Properties 패널에 밑으로 가서 생성된 레이어 중에 괜찮은 걸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눈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두 켜주시고 면적이 큰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가 있다면 다시 여기에 있는 Generate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괜찮은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하시거나 혹은 여기에 직접 바다라고 입력해서 생성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레이어가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 앞면 음영 레이어를 클릭하고 밑에 있는 그림자 레이어 있죠? 나이프의 그림자, 이 레이어를 Shift 클릭해서 중복 선택해 주시고요. Ctrl G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조각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럼 이 그룹에는 이 조각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들어있는 상태고요. 자, 노출 값을 살짝 올려서 뒤에 있는 이미지와 차별을 줄게요. 레이어 패널 밑에 있는 네 번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노출 익스포셔를 클릭해 주세요. 속성 패널에 첫 번째 있는 노출 숫자를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0.5 정도로 올려줄 거고요. 밑에 있는 감마 커렉션은 1.0보다 살짝 낮게 해줄게요. 저는 0.93 정도로 아주 살짝만 낮게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노출 값은 밑에 있는 조각에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줄 건데 속성 패널에 있는 밑에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사람의 손을 합성하고 없는 이미지는 새로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맨 위에 있는 컬러 필 단색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우유를 따르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파일, 포함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거나 역시 옆에 파인더 창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3 JPG 파일을 이번엔 파일 탭 말고 그냥 이 이미지 위에 이렇게 놔주시면 바로 배치가 되고요. 저희는 이 이미지를 오른쪽에서 우유를 이렇게 따르는 것처럼 해서 여기 있는 폭포와 연결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컨텍스추얼 태스크바에 가로로 뒤집기 버튼을 클릭해서 방향 바꿔주시고 위치는 그냥 우선 대충 놔주신 다음에 크기는 살짝 키워줄게요. 한 이 정도로 놔주시면 되고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우유와 이 줄기 그리고 사람의 손만 딸 거예요. 도구 중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 개체 선택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 위에 있는 버튼 중에 이 두 번째 버튼 Add to Selection을 클릭해서 선택을 여러 번 해줄 거예요. 자, 우선 손 부분에 마우스를 오버해서 손만 인식이 되면 클릭해서 우선 선택해 주시고 밑에 있는 우유 컵도 클릭해서 선택. 그럼 선택이 추가가 되죠. 밑에 있는 우유 줄기 부분도 포함되게 클릭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모드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줄기 부분을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해주시면 이 안에서 인식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 끝까지 다 따진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만, 한 요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아까처럼 자석 올가미 도구 같은 것들로 확대를 좀 해주시고 추가하는 걸로 바꿔서 클릭해서 우유 줄기가 다 선택 안 된 부분, 손도 이 부분 제대로 안 됐네요. 이렇게 클릭해서 완료해 줄게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개체를 인식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라도 어떤 때는 선택이 또 잘 되다가 어떤 때는 또 잘 안 되다가 할 수 있거든요. 선택 도구 여러 개니까 여러 개를 혼합해서 계속 선택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Ctrl J를 눌러서 레이어 복제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3 레이어는 눈을 꺼서 숨겨줄게요. 밝기를 살짝 낮춰볼 거예요. 지금 다른 이미지에 비해 얘가 조금 밝기 때문에 이미지, 조정, 레벨을 클릭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회색 화살표를 살짝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조금만 어둡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0.86 정도로 아주 살짝만 어둡게 해줬고요.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 위치가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필터, 픽셀 유동화, 리키파이 메뉴를 클릭해 줄게요. 얘를 인물 보정할 때도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처럼 사물을 왜곡할 때도 많이 써요. 아까 했던 퍼펫 뒤틀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도구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뒤틀기 도구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크기 대괄호로 조정해서 우유 줄기를 포함할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얘가 너무 세게 왜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압력은 한 20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농도는 한 3, 4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 조정하면서 바꾸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유를 왜곡을 시킬 건데 어디까지 왜곡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게 백드롭을 만들 거예요. 자, 오른쪽 메뉴 중에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 둘게요. 밑에 보시면 보기 옵션, 뷰 옵션이란 메뉴가 있으니까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여기에 배경 표시, 쇼 백드롭을 체크해 주시면 나머지 레이어들도 살짝 반투명하게 보일 거예요. 반투명한 정도는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한 10% 정도로 살짝만 보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우유 줄기의 이 끝이 폭포에 맞닿을 수 있게만 이렇게 왜곡을 시켜주시면 돼요. 밑으로도 좀 내려주고 오른쪽으로도 조금 밀어주고 해서 불투명도를 조금 더 올렸을 때 잘 보이나 싶은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진하면 또 잘 안 보이죠?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다 됐으면 확인 혹은 엔터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생크림을 짜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하시거나 바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4 이미지를 이렇게 얹어 놓을게요. 크기랑 위치 조정을 우선 대충 해주셔도 돼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어요. 엔터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레이어 패널에 있는 불투명도 얘를 한 50 정도로 살짝 반투명하게 해주시면 이미지 보이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생크림이 이 정상 부분에 닿을 수 있게 그리고 손도 끝까지 다 보일 수 있게 크기 위치 조정을 이렇게 해줄게요. 다 됐으면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시고 불투명도는 다시 100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만큼만 따기 위해서 개체 선택 도구 우클릭 빠른 선택 도구로 바꿔줄게요. 마우스 크기 조정해가지고 내가 선택하려는 면적보다 살짝 작게 해주신 다음에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선택 완료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이렇게 열려있으면 좀 불편하죠?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고 여기 있는 점점점 버튼 클릭하시고 밑에 있는 핀 바 포지션 눌러주시면 위치가 여기에 고정이 될 거예요. 자, 아까 빼는 걸로 바꿔가지고 선택이 잘 안 되는데 추가하는 걸로 바꿔주시고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마우스 크기를 이 부분은 조금 줄여야겠죠? 확대를 살짝 해서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생크림 있죠? 요것만 추가로 따줄게요. 이런 식으로 손까지 잘 선택이 됐고요. 얘도 아까처럼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 패널 아래 세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방금 선택했던 그 부분만 흰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되면서 눕기가 따졌고요. 자, 여기 있는 짤주머니를 짜고 있는 이 손이 없잖아요. 여기는 생성을 해줄 거예요.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 클릭해 주시고 생성할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아주세요. 너무 이렇게 딱 맞춰서 만들지 마시고 옆에 있는 이미지가 살짝은 포함되게 해주셔야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선택을 잘 잡았으면 밑에 있는 태스크바에 첫 번째 있는 생성형 채우기 제너레이트 필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거는 비어있는 걸로 하면 여기에다가 어떤 걸 만들지 잘 인식을 못하겠죠. 지금 배경은 그냥 단색이고 여긴 또 산도 있고 손도 갑자기 뜬금없이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이라고 입력하고 옆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이렇게 나온 이미지 중에서 괜찮은 걸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역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다면 여기 있는 생성, 제너레이트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해서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저와 똑같은 이미지가 나올 수는 없어요. 손이라고 입력했을 때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팔 혹은 여자 팔, 짤주머니를 짜고 있는 팔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바꿔서 계속 생성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콜라주 아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잘 따라오셨나요? 생각보다 좀 할만한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직은 합성이나 왜곡하는 방법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소스 파일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봤잖아요. 파이어플라이가 지금은 이렇게
알아찾기 힘든 이미지를 제작해주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식으로 주로 쓰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더 발전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통 이미지를 한 번에 제작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인 우리가 의도는 해야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가 머릿속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인 거죠.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 운에 맡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가 알아서 이미지를 잘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스케치를 머릿속에 구상해놓고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여러 번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AI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인 거지 우리를 완벽하게 대체하거나 위협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에는 이렇게 더욱 다양한 스타일의 예제와 기술들이 들어있어요. 아직 이벤트 참여 안 하셨나요? 지금 출간 기념으로 도서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상단에 뜨는 링크를 클릭해서 얼른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 같이 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